일본이 1853년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굴욕적인 계약을 미국과 체결을 해요. 여기에 열받은 일본이 누구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냐면은 강화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정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개항 투어를 한번 하실 거예요. 인천중구청은 우리가 방문하지 않지만 지나갈 건데 거기가 원래 인천시청이었어요. 인천시청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인천부청이요. 그러니까 1933년에 일제시대 때 만든 건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청이 나중에 이제 인천도심으로 이사 가고 저건 인천중구청이 됐거든요. 인천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반경 한 5km 개항 역사를 한번 도실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거 저 한중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국 그 어디 가도 다 있는 거거든요. 폐방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마을에 들어갈 때 항상 마을 입구에 우리 장승처럼 서 있는 곳이에요. 저기 지금 중화라고 화자가 화려할 화자가 이제 간체가 아니라 번체, 우리가 쓰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신들이 아니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중국, 대만 후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시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강제 개항을 당했습니다. 1883년에. 군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개항 전에는 그냥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인천 인구가 제물포였죠. 2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냥 어촌. 군산, 인천 둘 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된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1883년에 이제 강제 개항 당한 이제 직후에 일본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본 조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첫 정착민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황무지에 갈매기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았을 정도로 허허벌판이었죠. 인천 개항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단 1876년 강화도 조약 있죠? 오늘부터 아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일본이 1853년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개항하라. 안 그러면 도쿄 박살내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짝 엎드리면서 강제 개항을 당하고 엄청나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굴욕적인 이 계약을 미국과 체결을 해요. 미국인이 일본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일본에서 재판 못 받고 미국인을 미국에 데려가서 미국에서 재판 받겠다 뭐 이 등등등등. 여기에 열받은 일본이 누구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냐면은 약 20년 후인 1876년에 조선에 분풀이를 해요. 자기가 당했던 거 똑같이 조선에게 불평등 조약을 합니다. 그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항구 2개를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시켜요. 일단 임진왜란 때 조선 땅 처음 발을 들였던 부산 강제로 개항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치기 위해 가지고 저기 함경도에 있는 원산 있죠. 원산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제물포 개항하라고. 왜냐면 제물포에서 한양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물포 개항하라고 했는데 당시 고종과 이 어전회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제물포는 개항시키면 안 된다고. 바로 코앞에 외놈들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해서 개항을 못해요. 끝까지 버텨요. 제물포는 절대 개항 안 된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188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뭔가 일어났겠죠. 임오군란. 임오군란도 참 웃기는 짬뽕인 게 뭐냐면은 고종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식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구식군대를 놔두고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신식군대랑 구식군대랑 엄청나게 차별하면서 구식군대한테는 월급을 안 줘요. 13개월 동안. 뭐 여기 지금 자녀분도 같이 오신 분들 많지만 자녀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밥 못 주면은 부모 눈에 피눈물 나잖아요. 그걸 13개월 동안 한 거예요, 이게. 발을 줬는데 물에 썩인지. 그렇지. 13개월 만에 겨우 국가에서 이제 월급을 주겠다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나요. 드디어 이제 우리 밥 달라고 하는 아들 입에 쌀 좀 넣어줄 생각에 기뻐서 갔는데 쌀이 반은 썩었고 나머지 반은 모래였어요.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당연히 격분하죠. 당연한. 그래서 90군대가 이른바 폭동을 일으켰어요. 임오년에 일어난 군사 반란이라 해서 임오군란인데, 그러면 90군대가 밥 달라고 하면은 월급 주면 되잖아요. 월급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선해청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인데 당시 각종 요직들은 다 명성왕후의 오래비들이 다 앉혀있었어. 국세청을 담당한, 그 선해청을 담당했던 게 명성왕후의 바로 오빠였어요. 아니, 쌀은 내 건데 왜 이걸 내가 병사들에게 나눠줘야 되냐. 그래서 안 줘요. 그래서 일단은 90군대들이
선해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이 쳐들어가가지고 쌀을 훔쳐갑니다. 훔친 게 아니라 다 자기 쌀이죠. 거기에 이 고종 황제는 신식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부식군대가 들고 난 거예요. 여기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내리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쌀 주면 되잖아요. 안 주고 뭐 하냐? 청나라군한테 SOS를 쳐요.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가 3,000명의 이제 병사를 조선에 급파를 시켜줘요. 일본이 이걸 딱 보고 있었던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산이랑 원산 개항했지만 제물포 개항 못한 게 한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일본이 많이 죽었어, 일본인들이 그때 이모군란 때. 왜냐면 신식군대를 훈련시키던 교관들이 다 일본인들이었거든요. 구식군대가 누구가 지금 원수예요? 신식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식군대도 또 많이 죽이고 신식군대를 훈련시킨 일본인 교관도 많이 죽여요. 일본이 그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 자국 국민들이랑 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군대를 파병한다 해요. 조선에서 거기 할 말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제물포를 통해서 처음으로 여기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주둔하게 됐죠. 앞에 보시겠지만 청나라 조계지와 이제 일본 조계지가 이제 라이벌전 한 40년을 하는 그 시발전이거든요. 이 거리가 이제 개항거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른쪽이 일본 조계지였고 여러분의 왼쪽이 청나라 조계지였어요. 여기가 그 중간에 가르는 경계선이요. 여기서 이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군이 주둔했다, 여기 제물포에. 어차피 청나라군도 들어오고 일본군도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항이 됐으니까 개항하라,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고종이 사람들을 불러요. 와가지고 저기 개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공부하시던 김홍집이라고 있어요. 김홍집이라고 제1세대 친일파예요. 김홍집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 알고 보니까 일본 괜찮더라. 일본이 아직까지 우리를 뭐 해코지할 단계도 아니고 만약에 뭔가 시도하면은 우리 큰형님 청나라가 막아줄 거라고. 뭐 이렇게 걱정하시냐, 개항시키라고. 그래? 그래서 고종이 김홍집 말을 믿고 1883년에 1882년이 이모군란이잖아요. 1년 후에 1883년 1월 1일 날 짠! 제물포를 국제항으로 개항을 시켜요. 강제 개항된 이후에 조선에 있는 모든 쌀과 물자를 이제 실어 날라서 일본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1876년에 이제 조선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수호 통상을 하려면 관세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구라를 친 거예요. 뭐냐? 국제관계에 관세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 조선은 모르니까. 그래서 무관세로 막 쓸어 나르고 있었어요. 76년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근데 1883년에 이제 청나라도 들어오고 82년에는 미국도 들어오거든요. 보니까 관세를 안 내고 있어, 일본이요. 우린 내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왜 일본은 관세 안 내냐고 했더니 76년도에 강화도 조약 때 관세 안 내도 된다고 도장 찍었다. 미친 것들 아니냐고. 그래서 미국이랑 청나라가 일본에 압력을 넣어요. 야, 너가 확 그냥 국제사회 불어버린다, 이렇게 사기쳤다고. 어떡할래? 억지로 그럼 우리도 관세를 내겠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일본이 83년도에 관세를 조선에 내기 시작해요. 세금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돈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인천에. 그것이 우리가 곧 가게 될 이 일본 제1은행, 지금은 인천 근대 개항 기념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바로 옆 건물이 여기인데요. 일본 우선 주식회사 건물이에요. 일본이 만든 개인 회사 건물이 남아있는 건 이게 유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에요. 서양식 건물. 1888년에 이게 만든 건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최초의 그 민간 서양식 건물은 명동성당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명동성당은 1898년도에 완공됐고 요건 그 10년 전인 1888년에 완공된 원형 그대로의 일본 우선회사라는 회사예요. 우선이 뭘까? 우선 뭐 처리해주겠다 가 아니라 우편선에 준 말이에요. 편지 왔다 갔다 하는 우편선. 일본 3대 대기업 중에 하나인 미쓰비시가 만들어진 게 꽤 오래돼요. 186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거의 140년 50년 된 회사죠. 미쓰비시가 왜 컸냐면은 그 재벌로 메이지 유신 터지고 막 했을 때 일본에서도 막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정부군에게 붙어가지고 정부군 물자를 수송해주는 운송업으로 컸어요, 미쓰비시가. 근데 조선이 개항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조선에서 수탈한 거 실어 나를 운송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쓰비시가 처음으로 조선에 일본 우선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조선에서 생산된 쌀, 금, 곡식들이 다 이 회사를 통해서 반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회사 때문에, 일본 우선 회사 때문에 지금의 미쓰비시가 대기업이 돼요. 그리고 일본 우선 회사가 지금도 일본에 있어요. 일본 우선 회사가 일본 그 도쿄 신주쿠 가면 큰 사옥이 지금도 있고 일본 최고의 무역회사 종합상사로 지금도 있거든요. 일본 우선 회사를 일본어로 하면 니폰 유센 가이샤예요. 니폰 유센 가이샤, NYK죠. 니폰 유센
가이샤가 회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지나다니는 컨테이너들, 아니면 밖에 인천항에 있는 컨테이너 선들 있죠. 컨테이너 영어 써 있잖아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컨테이너의 반이 다 NYK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다 니폰 유센 가이샤, 일본 우선 회사,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건물을 통해서 조선에 있는 모든 피와 땀이 다 흘러나가면서 지금의 미쯔비시 대기업이 생겼고,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물류회사인 니폰 우센 가이샤 NYK가 요 건물 때문에 탄생했다는 건 그 반대급부로 무슨 말이냐, 조선인들은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알고 어떤 대상물을 보시면 달리 보이거든요.